큰 기대감을 표시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도 부족한데 SK가 베트남에 자체 개발 백신 우선 제공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베트남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자기네들 회사를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이런 언급이 나왔다라는 부분이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 가운데 백신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 SK가 베트남 국가 주석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의사를 직접 전달해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베트남에서 국가 주석은 서기장에 이어서 권력 서열 2위로 외교와 국방을 관장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 1분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공장에서 자체 개발한 백신이 생산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베트남에 제공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밝혔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랑 먼저 계약이 되어 있던 2천만 회분,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립 서비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자신들의 자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나올 것이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떠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합을 했을 때 나름 괜찮은 결과가 갖고 있다, 이것까지 좀 우리가 예측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SK는 베트남 제약 업체를 상대로 해서 설비 업그레이드 및 기술 지원에 나설 의사가 있다라고 좀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 베트남이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SK가 베트남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분야는 제약이라고 강조하면서 적합한 파트너를 물색해 보겠다고 덧붙였고요. 베트남 국가 주석과 만나기 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본사와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논의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인구 9,800만 명 중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백신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올해 18세 이상 인구의 50%, 그냥 내년 3월 말까지는 70%에 대한 접종을 마치겠다라고 당초 계획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년 상반기 양상을 목표로 해갖고 현재 투트랙으로 백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A 프로젝트는 임상 1상이 마무리가 됐고 B 프로젝트는 현재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2001 백신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510 백신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숫자로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7월 아스트라제네카랑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요. 올해 2월 첫 생산 분량을 출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노바백스와도 지난해 8월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올해 2월 그 기술 이전 계약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위탁 생산의 경우 본사 납품만 가능한 데 비해 기술 이전 계약은 수익 배분을 정하고요. 생산 및 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그 삼성전자 관계자도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모더나 경영진과 베트남과의 연결 고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글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립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인 사회를 위해서 백신 1만 회분을 좀 배정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예상을 하기에는 6월달, 7월달쯤이면 어느 정도 생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노바백스 측에서 조금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쯤에 긴급사양 승인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통과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백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델타 바이러스, 알파 바이러스, 람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해졌거든요. 그리고 긴급사용 승인이라는 단어, 이 키워드를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긴급하게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촉박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물론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는 승인이 안 됐죠.
그 중국도 있고 독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것도 있어요? 러시아도 있고 이란에서도 백신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승인이 나오지 않았던 백신들 종류만 해도 뭐 승인이 됐던 백신 종류까지 포함을 해도요 10종류가 넘어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 이게 빠르게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예전처럼 갖출 것 다 갖춰가면서 좀 깐깐하게 볼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바백스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쎄 화이자랑 모더나 그 다음에 뭐 얀센 이런 것만으로도 전 세계 인구를 다 커버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긴급 사용 승인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현재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다국적 회사인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5종류의 1억 9,300만 회분이다 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도입이 돼 봐야지 그리고 맞아봐야지 알 수 있는 숫자인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뭐 노바백스는 현재까지 미국 FDA나 우리 식품의약품안정처에 자사 백신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량이 도입되기 직전 또는 직후에 허가가 이루어질 전망이거든요. 아직 접종 일정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90.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93% 정도를 보여줬다 라고 하는데 이게 델타 바이러스가 아니라 알파 변이 바이러스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델타 바이러스라든지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 또는 이제 뭐 페루 쪽에서 나왔다는 람바 바이러스 이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여주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바백스의 긴급 사용 승인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언제 신청서가 들어올 것인가 그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먼저 보여줄 것은 뭐예요? 임상 3상으로 진입하는 물질이 그 후보 물질이 510이냐 2001이냐 그런데 아무래도 시장은 요게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이고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점쳐지고 있는 거니까 요것도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001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가 조만간에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것과 요거의 임상 1상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 갖고 우수한 거를 임상 3상으로 진입을 하겠다. 이미 신청서도 제출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510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임상 3상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 001의 임상 결과가 더 좋아서 이걸로 좀 변경한다라고 하면은 신청서를 다시 한번 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살짝 연장이 될 가능성은 있다. 요 정도 불안함을 제외하면은 나름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보호예손 물량까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4월 19일, 5월 19일, 6월 19일, 7월, 8월 이런 식이거든요. 1, 2, 3, 4, 5 그럼 9월 달에 6개월짜리 보호예손 물량이 나오는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쵸? 한 2달 정도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보호예손 물량이 무서워서 이런 식으로 쭉쭉 뺀다?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9월 달에 보호예손 물량이 나오는 그 시점에 노바백스가 만약에 긴급 사용 승인해서 되어서 우리나라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보호예손 물량이 풀리더라도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염두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2달 후에 있어야 되는 그 보호예손 물량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그 이벤트 내용이 확인 가능할 겁니다. 럭키7이라는 이벤트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이벤트가가 120만원입니다. 1년은 120만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여하셔갖고 할인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놨거든요. 천천히 보시고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실수는 안 하실 거고요. 이 친구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희가 친구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저희 그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친구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너희 이번에 하반기에 나가는 단기 스윙 종목 무료 추천 종목 나간다고 들었는데 그거 나한테도 좀 보내줘 라고 저희한테 어필을 해주시는 회원님들 취합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아무런 대화가 없다라고 하면 회원님께서 친구 추가가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무턱대고 수천 명한테
다 이 종목을 다 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간단하게 뭐 의사 전달이라든지 멘트라든지 요런 거 한 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취합해서 잊지 않고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